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업체인사처럼의 이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전공자가 이제 창업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단체고, 컴퓨터를 전공자한테 더 잘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한테 컴퓨터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단체고,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올해가 이제 7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7기가 곧 시작이 되죠, 한 달 뒤에. 저희는 맨 처음부터 컴퓨터를 가르쳐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냥 비전공자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명으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30명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이 전공자가 컴퓨터 배운 거랑 비전공자가 컴퓨터 배운 거랑의 굉장한 차이를 보이면서 컴퓨터를 바탕으로 창업을 막 해나갔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는 저희 업사의 아이콘인 디프로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디프로 11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작년에 소프트뱅크 벤처스랑 알토스한테서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되게 훌륭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시작될 때는 비전공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HTML, CSS가 만들면서 네가 해, 내가 커밋할게 막 이런 얘기를 하나가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올라왔는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져온 거는, 이제 내가 컴퓨터 공학으로 전공할 것도 아니고, 내가 컴퓨터로 인생을 끝장볼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살짝 배워서 창업을 할 건데, 과연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배운다면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가 이제 아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외주로 나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이건 나만의 진짜 고유한 아이디어라. 그리고 이제 외주를 맡기죠. 외주를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맡겨도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3천을 주고 맡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다가 이제 스펙이 서로 안 맞기 시작하면서 개발팀 애들이 잠수를 타기 시작하고, 이 친구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일이 두 번째 작업이 되겠죠. 열심히 애들이 잠수를 타서 투덜투덜 대면서 역시 개발자들 믿을 게 없대. 내가 개발을 하고야 말 테다 하면서 개발을 배우기 시작하고, 악으로 깡으로 개발을 배우다가 결국 내가 할 일은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창업하는데 괜히 쓸데없이 2년, 3년이 소비가 되고 내 소중한 인생에 아무런 얻는 게 없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대표나 아니면 초기 창업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전공이 아니면 배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CTO를 구하지 마라, 못하면은 창업을 하지 말고 CTO가 구해지면 그때 시작을 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CTO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CTO를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이게 창업에 처음을 못하니까 나 못하는 거야 라고 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각자 자기가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코딩 스킬만 키우고, 이걸 바탕으로 개발자를 물론 슬라이드를 안 보고 떠들긴 했지만 연결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오퍼레이터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프로토타이핑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걸 가지고 개발자 구하는 거는 아예 바닥부터 CTO 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토타이핑 최소한 다음에 동작하는 셋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을 끼칠 거야 를 보여주는 단계까지만 개발을 배우자 라는 게 저희가 이제 멋쟁이 사창 학생들 중에서 창업하려는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는 전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얼만큼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초의 프로토타이핑까지는 그래도 대표랑 초기 창업 멤버가 해놓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멤버 하이어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니 거기까지 하고, 이게 막 1000만 명이 들어올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창업을 하니까 이제 인생을 걸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30명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이걸 가지고 개발자를 모집하는 게
훨씬 더 개발을 회사를 올리는데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이게 제 친구가 이제 의사인 친구한테 한번 진단서 한번 꼭 끊어봐 했더니 이런 진단서를 끊었거든요. 이게 저에 대한 진단서가 아니라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진단서인데 사실 그냥 장에 용종 하나 생기는 게 다고 때려서 끝나는 되게 심플한 상태인데 이걸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자 앉아보시죠 하면서 상결장 위에 쪽에 있나 봐요. 이걸 쫙 읽어주면 환자는 완전 멘붕하고 아 나는 이제 의사를 리스크할 수 없다. 아니 리스크할 수밖에 없다. 네가 시킨 거 다 할게. 얼마 주면 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불관계가 확실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이 말은 즉 의사는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일부러지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 어려운 말을 굉장히 많이 섞고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보다는 나와 너와에는 이런 벽이 있어를 중심으로 환자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러고 환자들은 처방전을 딱 받아서 약국에 들고 가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대부분 그냥 감기약일 뿐일 수도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릴 때 보통 이렇게 긴 판결문을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해서 나는 판사고 위대하니까 너는 내 역할에 감히 넘보지 마. 난 위대한 판단을 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쉬운 말도 일부러 길게 쓰는 스킬을 일부러는 아니죠. 판사님 앞에서 괜히 이상한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나가는 거죠. 네. 위대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끊어서 얘기를 해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사람이 좀 알기 쉽게 끊어서 얘기해도 거의 해독이 불가능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비록 한글이지만 한자가 엄청나게 섞여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컴퓨터 공학은 되게 신기하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어오는 물건을 공짜로 파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그렇게 성장을 했고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성장을 했고 오픈소스 사실 보면은 커밋하는 게 개발자들이 막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공짜로 써 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성장한 게 요즘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소스 안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오픈소스 카카오톡도 쓰고 페이스북도 오픈소스 쓰고 하는데 그 이유가 수많은 개발자들이 카카오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코드를 기여를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해. 나는 네임드가 됐어. 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거랑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고 그 말은 즉 컴퓨터를 점점 배우기 쉬운 단계로 지난 10년간 내지 지난 20년간 발전을 했다. 즉 의대는 뭐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6년간 공부하고 인턴을 걷고 레지던트를 하고 막 이러는데 컴퓨터는 지금은 뭐 10년 전에 4년 뒤에 대학교를 나와야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미국에는 부트캠프 엄청 많죠. 9주 만에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뭐 구글에 취업하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한국도 요즘 그런 문화가 좀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고 넘겨가 주세요. 저희가 수업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이게 알파고를 학생들한테 저희 컴퓨터 모르는 학생들한테 알파고를 다 만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알파고 말고 알까고를 해보자.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전을 하고 흰 돌과 검은 돌이 서로 이제 돌을 튕겨내면서 상대방 돌을 반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이 학생들이 신나서 파이썬 공부를 밤새 할 것이고 인공지능 공부도 알아서 할 거고 즉 저희는 모티베이션만 딱 튕겨주고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실제 컴퓨터 공학을 잘 가르치진 않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수업을 잘하는구나 막 우리 쩔어 막 이러진 않고 우리는 그냥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하고 공학 컴퓨터를 잘 가르치거나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제가 잘생기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수를 보면은 10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85%에서 90% 정도가 이수를 하는데 자기가 막 500만 원씩 내고 부트캠프 들어도 이 정도 이수율은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업이 무료예요. 한 1년에 5만 원 받는 사실상 무료죠. 근데
보통 뭐 현대백화점에서 꽃꽂이 수업 무료로 열리다 하면은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2명 남고 2명이 이제 서로 도망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도 3기인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 지금은 서로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팀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확실하게 끝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세요.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재생 안 되나요? 다시 스페이스 뒤로 가시고 스페이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 제가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검은 돌이 선 공격, 선 공격을 날려서 백돌을 많이 날렸고 백돌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됐죠. 3대 7 정도 나옵니다. 백돌이 발악을 하지만 여전히 3대 5까지가 됐고 2대 5로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백돌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2대 2까지 힘들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돌이 1대 2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백돌이 대역전 승을 겪는 이런 게임을 이제 학생들한테 하면은 너무도 당연히 이거 저버린 흑돌에는 내가 왜 졌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파이썬 밤새 공부해 이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너 이거 왜 졌어?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아 그래 난 이길 수 있었는데 졌어라고 하면서 얘가 밤새 파이썬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야 다시부터 라고 하면 상대가 안 붙어주면 덜 받아가지고 야 다시부터 쫓아다니면서 자기 파이썬 코드를 계속 디벨롭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 비정문제 학생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정문제 학생들이 토너먼트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20대 초중반 애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거 잘하면 이 안에서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놀랍게도 코딩 잘하는 되게 여자애들 있으면 와 저 여자 진짜 멋있어 보인다라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막 그 리스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파이썬 코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애들이 그래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파이썬 코드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다니거나 초중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미적분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남자 2명이 손 붙잡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잖아요. 그러면서 난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짠 파이썬 코드에 힘을 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 장면이 다른 수업에서는 진짜 퀴즈랑 숙제랑 과제랑 묶여가지고 밤새 기말고사를 억지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다들 항상 이러진 않아요. 물론 힘든 수업도 있는데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계속 튕겨주면서 수업 텐션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은 충분히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인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 오늘은 반복문을 배우는데 자 노트북 여시고 내지는 노트북 열면 따뜻하니까 그냥 슬라이드 보시면서 자 호흡문에는 3가지 구문이 있고 와 블라블라블라 괄호를 안 열면은 에러가 나니까 블라블라블라 되게 재미없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르칠 필요 없이 다 온라인에 있는 자료니까 딱 동기부여만 시키면은 컴퓨터공학 날아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알파고랑 똑같이 컴퓨터 1등을 뽑았으면은 사람 1등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세돌과 알파고가 붙었듯이 프로게이머와 이제 인공지능 1등이 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비록 1등은 아니지만 2등 홍진호를 데리고 자 이게 인공지능 1등이니까 한번 당신이 한번 이겨보세요라고 이제 해서 챌린지 한번 열어봤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바둑판에서 흰 돌이 홍진호고요. 검은 돌이 서울대학교 팀. 마우스를 가지고 프로게이머는 움직이는데
음악이 나오긴 나오네요. 아쉽게 여기에서도 2등을 하는 홍진호는 이해 사나이로 머물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저희는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동기부여 위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실 되게 뻔하고 되게 FM 얘기예요. 수업은 학습하는 것보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뭐 수학을 배우려면 네가 수학을 좋아해야 돼라고 주입을 하잖아요. 당연히 수학을 좋아할 리가 없고. 근데 저희는 컴퓨터공학에서는 너 컴퓨터를 좋아해야 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재밌는 게임 요소들을 곳곳에 심으면서 이거를 따라오면 넌 충분히 흥미를 느끼면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해서 창업과는 굉장히 괴리가 먼 이런 게임 요소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수업 재미 요소로 수업할 수 있는 사이트 되게 많이 있긴 해요.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외국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은 진짜 재미없고 이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컴퓨터 로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겠는 컴퓨터도 진짜 이기기 위해서 내지는 흥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또 하나 있고 게임을 기반으로 한 재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재미는 이제 관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관종들을 위한 저 같은 관종들을 위한 재미인데 50명한테 영향을 주기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반에 단장 정도 되면 50명한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근데 500명한테 영향을 줘보자. 나도 500명한테 관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전교 회장 정도 되나 아니면 부녀회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제 5,000명을 숫자를 늘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면은 이게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줘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500만 명한테 영향을 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500만 명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지? 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먼저 떼어오르는 게 다 정치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 쪽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넘겨주세요. 이게 한 3년 전, 4년 전에 메르스가 한참 한국에서 막 퍼져나갈 때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도 괜히 메르스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너는 메르스를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써. 라고 하고 학교는 뭐 휴교를 하고 기업은 쉬고 막 이런 난리가 한 번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막 찾아보다가 이게 병원군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가 어느 병원에서 출발했는지가 좀 정부에서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 병원군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전혀 오픈하지 않았죠. 어느 병원에서 나왔다는 루머만 적극적으로 계속 돌고 어느 병원에서 감염됐다더라 내부 공문은 충분히 돌았지만 외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넘겨주세요. 사람들 왜 관련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도 열심히 까고 넘겨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게 이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를 공개를 해라. 그래서 정보 공개 안 하면은 국민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안 좋은 문화가 발생을 하고 루머만 많이 도니까 공개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넘겨주시면은 이게 저희 멋지게 사처럼 학생이 만든 메르스 지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메르스가 어느 병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시민들의 제보로 이제 사이트에 올리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내부 직원이면 문서가 다 있거든요. 공문 같은 게 우리 뭐 XX 병원에서는 감염이 의심되니 뭐 출입을 제한하고 이 공문은 여기까지만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한 명씩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면서 인터넷에 까잖아요. 근데 그것을 까는 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자가 메르스 확산지도였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도 기사 링크나 아니면 이런 좀 인정할 만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메르스 확산지도고요. 아주대학교 학생이 만들었는데 졸업생인가? 만들었는데 넘겨봐 주시면은 이 사이트를 만들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정부에서는 그냥 메르스 포탈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만든 메르스 지도라는 사이트가 500만 명이 하루에 들어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병원에 대해 병원균의 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들은 되게 짜릿하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 뭐 하루 정도 걸려서 만든 프로그램이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내 사이트에 페이지 뷰는 막 억 단위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라고 해서 그 관심을 받으면은 사실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약간의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아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저들이 모이면서 그 유저들에 대해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코딩을 하고 유저들이 이런 불편함을 좀 겪고 있구나, 이런 UI가 불편하다고 하네, 또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셀프 드리븐 코딩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구에 계속 맞추다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 하나 했을 때 자기 코딩 실력이 확 증가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실제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작게라도 만들어내면은 자기 코드 실력이 확 증가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냥 맨날 예제 책 사가지고 예제 코딩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까지는 아니죠. 작은 의미가 있고, 하지만 진짜 내 주변 사람들 한 명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10명이 쓰는 코드를 짜보면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쟤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짓을 더 해야 되라고 하면서 코드 실력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븐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컴퓨터를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청와대까지 올라간 데이터인데요. 이게 소방차가 이제 출동을 막 해요. 전국에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출동한 다음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소방차는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된 데이터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데이터가 정부에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 찍혀있는 전국의 소방차 출동을 다 점으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출동한 포인트에서 도착하는 포인트까지 5분 이하 걸렸으면 초록색, 그리고 5분에서 10분 사이는 노란색, 10분 이상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표시해본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빨간색은 경기도권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가면은 파란색이 훨씬 더 비율이 높거든요. 그 말은 즉 오히려 지방은 트래픽이 많지 않고 막히면은 돌아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된 시간에 딱딱 도착을 하는데 경기도는 트래픽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니까 계속 10분 이상 넘어서 도착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한번 딱 보여주니까 소방 관계자들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자꾸 반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정보 높은 데까지 데이터가 넘어갔는데 이거 할 때도 오른쪽에 개발하는 장면 이제 4명이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할 때 저 친구들 되게 재밌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코드가 세상에 의미가 있고 이게 나의 삶을 바로바로 바꿀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재밌어지고 흥미를 느끼면서 코드를 짜게 되는 거죠. 파이썬 루비를 짜든 어쨌든 계속 자기 실력을 하다가 허들이 생기면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 그만하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시중에서 산 예제를 풀다가 막히면 드랍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되게 쉽게 드랍을 하죠.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의미 있는 걸 만들면은 드랍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갑니다. 끝장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내지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하지 책을 사거나 온라인에서 이제 재미없게 하는 예제 사이트를 배우는 걸 학습하는 능력은 필요가 없다. 즉 알아서 동기부여가 되든 외부 요인이 되든 동기부여가 돼서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코딩하자가 저희 컨셉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1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밤새면서 열심히 개발을 달리면은 딱 두 불로 갈려져요. 와 진짜 나는 1박 2일 동안 밤새서 여기까지 내가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와 진짜 나는 컴퓨터랑 전혀 안 맞는다, 나는 그냥 내가 한거 해야지, 그래 이번 이렇게 드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다시는 컴퓨터 안 보는 사람이랑 딱 갈리는데 그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이 되게 괴롭거든요. 나는 컴퓨터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시험을 잡고 왠지 포인트까지 끝냈으면 다음에 함수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인생에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끝장을 확실하게 보는 기회를 1박 2일 동안 저희는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 절반 정도는 나랑 안 맞으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은 와 진짜 한번 끝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학교에서 배우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컴퓨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짜 이런 거든요. 여러분 반복문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자, for int에서 int i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거고, 이게 초기화 시키면 두 번째부터 무슨 조건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트 컨디션이 돼가지고 이걸 만족하면 풍문이 끝나고요. 이제 분기문은 뭐냐면 일단 다 한자어고요. 듣기가 되게 힘들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기반이고.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막 이렇게 배운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은 야, 너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볼래? 그러면 오, 어떻게 만들어? 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사진 필터 어플 만들어 볼래 하면은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대신 나는 뭐 오토마타 수업은 A프로 받았어. 진짜 현실에 되게 의미 없는 이라고 하면 교수님들 되게 싫어할 텐데 의미가 적은 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 이유는 사실 교수님들이 그거를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04학번인데 2003년도에 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수업과 2013년도 이제 학교 박사과정을 자퇴할 때 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수업의 슬라이드는 놀랍게 비슷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2003년도에 입학했을 때 컴퓨터는 CRT 모니터 이따만한 두꺼운 거에 구글도 거의 안 쓰고 MSDN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C++를 배웠던 시대고, 그때 컴퓨터보다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편한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 릴레이셔널 DBM이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춰있죠, 학교 수업은.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새롭게 배운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내준 수업 공부를 직접 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졌을 때 이게 동작하는 게 저는 컴퓨터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마케팅 쪽에 했던 친구가 저희 멋쟁이 사처럼 친구인데, 마케팅이라고 기존처럼 막 찌라시 나눠주고 이런 마케팅이 아니고요. 다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로세킹 하면서 마케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코딩을 알고 코딩의 선택을 알면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진결하고, 구닥이 초반에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그 친구가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닥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26개국 앱스토어 1등 찍어가지고 한 20억 정도 벌었을걸요? 근데 그거를 보통 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거를 마케팅 했던 친구가 코딩을 머싸에서 배운 친구고, 넘겨주시면 네, 옛날 슬라이드인데 바꿔야 되는데, 디프로11이라고 축구 데이터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알토스랑 소프트뱅크한테 1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훌륭한 팀인데, 여기도 코딩 전혀 모르던 로스쿨 준비생이 로스쿨 가려고 했던 거를 마음을 접고, 이제 나는 컴퓨터를 할래, 나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부터 할래 라고 해가지고 만든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윙잇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학생들 내지는 그 바쁜 사람들을 위한 방건조 식품 내지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친구들인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코딩을 배웠던 스킬을 대표가 계속 발휘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사이트고, 여기가 좀 꽤나 걸걸요. 뭐 정확한 액수는 이 팀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센트리, 뱅크샐러드 이런 팀들이 다 멋쟁이 사람처럼 해서 이제 CTO 역할을 하고, 이제 멋쟁이 사람 출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CTO 역할을 하고 있는데, 뱅크샐러드 같은 어플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지하철 광고도 붙어 있는데, 그 친구가 멋쟁이 사람처럼 처음 선생님으로 왔을 때는 파이썬 코드를 거의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왔거든요. 파이썬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이썬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파이썬 실력이 확 증가를 했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가지고 뱅커샐러드 창업팀에 합류를 CTO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CTO 하고 있을 것 텐데요. 그렇게 어쨌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데는 머싸가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투정이라는 사이트도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투정은 정치 참여를 과연 30, 40대 내지는 50대 그 분들의 영역으로만 남겨놓을 거냐, 20대도 정치 한번 배틀 붙으면 장난 아닌데 이거를 한번 긍정적인 걸로 한번 끌어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게 투정이라는 사이트고요. 맨 처음 시작은 법안을 사고 파는 걸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국회의원을 후원하세요 그러면 약간 거부감 있고 후원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라는 국회의원이 만든 B라는 법안을 후원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사고 파는 쇼핑몰로 한번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수정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정치적으로 약간 무슨 법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건 왼쪽은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후원하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파는, 그래서 중간에는 뭐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라는 뭐 법안을 후원하기 위한 핸드폰 케이스를 팔고 이렇게 약간 물건을 사고 팔면서 사이드로 그 정책을 후원하는 걸로 정책을 좀 바꿨는데요. 어쨌든 정치 참여에 20대 대중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수정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핸드폰 케이스 팔아서 100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다 모으는 이유는 그래 데이트 폭력 방지법에 나 여기 뜻이 있어. 그럼 나 여기 후원할래. 라고 해서 여기에 같이 묻어서 가는 거고, 개농장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게 사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가지고 저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되는 게 투정이라는 회사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사실 여기 이거 연세대학교 졸업생이 여성 속옷을 한번 퀴즈를 기반으로 AI로 한번 맞춰보자. 여성 속옷이 저는 잘 모르지만 되게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퀴즈를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소울부스터인데 여기 지금 서비스 일단 적었고요. 연세대 학생이 이렇게 여성 속옷을 들고 나오니까 넘겨봐 주세요. 고려대 학생이 이제 그래 나는 남성 속옷에 도전을 하겠다. 이름이 모닝 로켓인데 나는 남성 속옷에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연세대를 우리 연세대 고려대 항상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대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모닝 로켓 사이트 가면은 지금 아마 열심히 팬티를 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열심히 코딩을 배웠던 친구가 쇼핑몰 수를 열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하드웨어가 진짜 완전 옛날처럼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코딩 스킬도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딩 스킬을 아예 모르면 그것도 외주 넣어야 되고 또 외주 당하고 잠수 타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한다고 한들 코딩 스킬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무드 등 만드는 친구들도 어스 학생들이 이제 코딩 배워서 여기 적용을 하고 있죠. 저희는 멋쟁이 사처럼은 이제 3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30명으로 왜 시작했냐면은 사실 9주 만에 코딩 배워서 프로덕트 찍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도 되게 무모했는데 말이 안 되고 이들한테 거짓말 허위 광고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대상이 30명이면은 내가 인생에 커버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래 한 30명 정도면 욕먹어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명까지 수업을 하고 그래 우리 30명에서 9주 만에 수업한다는 걸 일단은 내부 비밀로 하자라는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일단 수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또 넘으면은 그다음 200명이 됐고 또 옮기면은 500명이 됐고 또 옮기면은 1000명이 됐고 또 옮기면은 1400명까지 성장을 했고요. 올해 지원자는 보통 10,000명 정도가 돼요. 저희 10,000명 다 수용 못하니까 그중에 선발해가지고 1000명 정도를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코딩 스킬을 가르치면서 다 너네들한테 알려줄 테라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포기할 사람 제대로 포기해라 또 좋은 컨셉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배웠는데 주요 사람은 잘하는데 너만 못하면은 그래 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심어주는 것도 좋아서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앞에 수다가 좀 길어가지고 뒤에는 쓸데없는 걸 일단 치웠는데 쭉 넘겨봐 주세요. 사실 앞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거 저희 어머니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세탁기거든요. 골드스타 럭키 금성에서 만든 인공지능 세탁기.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야 진짜 스피커가 막 대화를 하고 시리가 대답을 하고 음성을 쳐주고 이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예전부터 존재를 했고요. 요즘 핫한 키워드가 아닌 사실 옛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키워드인데 그게 타이밍이 있고 그게 타이밍을 타고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비즈니스 센스에 좀 달려있거든요. 그 비즈니스 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언제든지 하려면은 코드 스킬 내지는
코드 스킬을 기반으로 한 시장을 읽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백업 슬라이드들인데요. 딱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고 남은 시간은 Q&A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기들을 좀 네,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세션을 7시 1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네, 먼저 손 들어주시면 대표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첫 번째는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자가 없는 이 순간 네, 저기 용기 있게 들어주셨는데 네, 저희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나부터 대표님.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서. 네. 저도 좀, 예비 창업가인데, 제가 이제 전혀 코딩도 모르고, 개발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근데 한 10,000명 지원하는데 1,000명 뽑는다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쓰레기 되는 거고, 이제 지원 기간이 언제고, 그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원은 대학생 기반을 일단 받는데요. 이게 대학생만 받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좀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기업은행을 한번 타겟해가지고 기업은행 멋쟁이사처럼도 출발을 해서 괜찮은 퀄리티가 나온다 그러면 직장인들 반도 아마 내년엔 확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대학생 위주로 하고 만약에 직장인인데 지원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어플라이 하면은 학교에서 받아주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아마 선발은 2월 말부터 선발 공고가 저희 버사 페이스북 통해서 진행이 됐고 한 달 정도 뒤에 나왔죠. 저희 지금 계속 밤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선발하는 기준은 일단은 자기가 코딩을 왜 배워야 되는지 컴퓨터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한 사람을 선발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이런 사람이 코드를 끝까지 공부한다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내가 이걸 배워서 이걸 하고야 말 테다. 지금 프로그래밍은 내 인생에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내지는 과정이지 나 컴퓨터 잘 배울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안 뽑거든요. 근데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컴퓨터 공학과 애들은 로딩 속도가 전체에서 20% 빨라졌어. 요거에 되게 열광을 하지 이 로딩 속도가 20% 빨라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훌륭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친구는 비전공자들인데 사실 비전공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는 비전공자들은 코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것만 만들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거야 내지는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비전공자이고요. 근데 반대로 전공자들은 그래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직을 가야 되라고 이제 밑에서 받쳐주거든요. 근데 전공자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명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전공자들한테 비즈니스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 비즈니스 훌륭한 분들 와서 엑스퍼트 데려와가지고 막 수업도 해봤는데 다 됐고 나는 그냥 이걸 로딩수도 빠르게 해야 돼 이거 쩐다 막 이런 거에 대부분 집중을 해요. 근데 비전공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것만 되면은 나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것만 되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끊임없이 배우고 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내지는 코딩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코딩을 배워서 이걸 하고야 말 테다라는 목적이 되게 뚜렷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끝까지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든 드랍을 할 수가 있고 또 흥미가 살짝 떨어지기도 할 때고 올라갈 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려갔을 때 그냥 그만둘래라는 방아쇠를 땡길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컴퓨터에 뛰어든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앞쪽에.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19년도에 개최되는 멋쟁이 사자처럼에 이제 지원을 고려 중인 대학생인데요. 이번에 개최되는 멋쟁이 사자처럼의 주제나 아니면 주 사용 언어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언어 이제
너무 멋서 저희 홍보할 필요가 없겠죠. 비영리법인이라서. 네, 영리법인 저희는 사실 멋사 학생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버는 많은 맛일수록 저희 돈이 많이 깨지는 홍보를 목적으로 한 강연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랑 연장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어떤 언어를 배워야지 스타트 끊기가 되게 좋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항상 여러분 루비라는 언어를 배우세요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비라는 언어가 사실 제가 경험한 제일 실용적인 영역과 그리고 배우기 쉬운 영역에서의 접점에 있는 게 루비라는 언어고, 사실 루비라는 언어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하지만 진짜 웬만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인스타그램도 루비로 시작했고 진짜 많거든요. 루비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핫한 언어 중에 하나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르르르 문화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선 파이썬이 시작하기 좋다더라 우르르르가 되면서 다들 여기 다른 데다 파이썬 배우는데 왜 워성은 루비 배워요? 이걸 6년째 듣다가 이제 저희도 지쳐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파이썬 할게 해서 이제 파이썬을 내년부터 갈아타는데요. 근데 실제로 코딩을 배우고 그 실용적으로 쓰이는 것까지 커버를 치려면은 저희는 루비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파이썬도 쉽다고는 하지만 파이썬보다 루비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루비를 배우는 걸 추천하고, 그래도 내가 루비 배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언어 꾸지고 배울 필요 없고 이상하다더라라는 얘기를 한 2번 들어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파이썬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루비는 한글 문서가 거의 없고, 한국에서 수업을 많이 안 하니까 한글 문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영어로 된 문서만 존재를 하고요. 그에 반면에 파이썬은 한글로 된 문서가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널려 있어가지고 그냥 영어에 친숙하지 않다면 파이썬을 추천을 드리고, 영어 읽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유다시티나 이런 데 열리는 루비 플러스 시나트라 수업 이런 거 한번 들으시면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파이썬이 요즘 딥러닝 뜨면서 같이 뜨기 때문에 파이썬이 좀 많이 주목을 받는데, 루비 다 배워놓으면은 파이썬으로 갈아타는데 한 3, 4일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영어를 12년 동안 배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영어랑 한국말의 괴리가 이만큼 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컴퓨터 언어는 그렇게 괴리감이 크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개념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개념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는 파이썬을 배우기 위해서 루비를 배우는 게, 루비 끝나고 나면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서울말 배웠는데 경상도말 들으면은 다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한 2번 하면 성대모사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당신이 루비 배우는 게 인생의 낭비는 절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기 위해서 바닥 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루비 하십시오라고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언어인 파이썬과 루비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바나 C 언어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것도 자바나 C를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그냥 파이썬으로 꼭 시작해가지고 하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난 파이썬의 신이 될 거야 이래버리면 좀 힘들고요.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살짝 배운 다음에 웹 개발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바로바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것을 맛보면서 넘어가는 프로토타이핑도 쉽고, 그러면서 개발자들한테 링크 하나 보내서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라고 보내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웹 개발을 바로 시작하는 게 저희는 컴퓨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진행자 넘어가기 전에 분이 제일 먼저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안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보 발표 세션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보 발표해 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왼편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진행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업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부동산 외부발 그렇게 시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데, 저는 비개발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게, 본인은 이두희 대표님은 시작을 하실 때 개발자이셨는지 비개발자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창업할 때 멤버가 30명 정도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0명.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멤버가 30명인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30명을 모으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해야 돼요. 일단 30명은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수업하는 강사는 저희는 2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각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30명이고 30명이 저만 보고 이제 수업을 이제 2달, 3달 들을 텐데 2달, 3달 거의 반휴학 상태로 수업을 들었는데 휴학 괜히 했어 쟤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럴 생각을 하더라도 가서 내가 야 밥 사줄게 이 정도면 내가 너 커버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사이가 30명이라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앞에가 뭐였죠? 저는 전공자고요. 컴퓨터공학을 졸업을 한 사람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1학기 학점이 지금도 생각나는 1.73을 받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 학점은 1.97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C도 못 맞은 거예요. D랑 C를 왔다 갔다 하고 다행히 F는 하나도 없었는데 출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D만 받는 게 제 일상이었고 완전 비전가라서 나는 컴퓨터가 안 맞나 보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하는 말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너무도 쉽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약간 여러분들 교수님이 저를 이해 못하는 그 기분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막 설명을 서로 말꼬리 잡는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이제 등한시했는데요. 그러다가 전과를 해야겠다. 나 컴퓨터공학 진짜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해서 전과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등학생 때 직업 탐색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딱 컴퓨터공학에서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직업 탐색의 시간을 쫙 보냈고 이제 어느 학문이 제일 멋있느냐를 봤을 때 경영대가 제일 멋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공학부 애들은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경영대 애들은 학교에 정장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멋있게 학교 다닌다 해가지고 나도 저를 해서 전과 신청서를 넣었는데 전과를 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학과별로 이제 쓰레기 처리반을 만들어서 얘는 이제 쓰레기가 쓰레기니까 다른 데로 던지자 막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고 나는 컴퓨터학부에 쓰레기니까 빨리 던져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다 몰려 묶어가지고 못 가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당신이 이제 경영대로 옮기려면 학점을 3.5인가 3.0인가 뭐 이렇게 넘겨야 된대요. 그 정도 했으면 내가 컴퓨터 외운 게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과가 실패를 했고 컴퓨터공학이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그거 막 열심히 하다가 제가 재미를 첫 번째로 느낀 게 학교에 교수님 평가하는 사이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교수님 평가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컴퓨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 내가 만든 사이트에 진짜 허접했건 지금 봐도 놀랍도록 허접한데 그 놀랍도록 허접한 사이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수 욕을 막 하고 그래 이 교수는 진짜 없어져야 될 교수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쟤네가 만들었대 쟤네 4명이서 만들었대 그때 진짜 엄청 짜릿했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허접한 사이트인데 비즈니스 모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켰더니 사람들이 대열광을 한다. 이거는 내가 컴퓨터로 능력이 있나? 그거 플러스 애들이 막 버튼 붙여주세요, 막 로그인 풀려요, 막 별의별 이슈 제기를 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막 열심히 하면서 땜빵 해나가면서 컴퓨터를 배웠더니 그 버전이 1.0, 2.0 찍어나오면서 제 실력이 같이 빵빵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컴퓨터 이렇게 배우는 게 맞지? 앞에서 교수님들이 자 오늘 부문씨 책 여시고 212페이지 자 여기부터 진행합니다. 이거는 컴퓨터공학이 진짜 안 맞는 교육 방식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게 멋지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 드리븐 내지는 자기 셀프 모티베이트된 상태로 드리븐을 하는 게 컴퓨터공학이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컴퓨터공학이라서 계속 저는 그렇게 수업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본 강의가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비개발자 창업하기 막 살아남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개발자예요. 근데 개발을 하는 기회비용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래서 개발자를 팀원으로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앞서 제일 처음에 서비에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옥석을 가리느냐, 어떻게 팀빌딩을 하냐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에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제안을 해야
이들과 저희가 쉽게 말하면 첫눈에 반하던 뭐 맞상을 하던 썸을 타던 할 수 있느냐. 네, 일도 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인으로서 개발자가 너무나 필요한 인으로서 내셔봅니다. 대부분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어떻게든 처음에 스타트 끄는 사람이 어떻게든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냥 PPT만 들고 이거 대박이야 이러면은 사람들 거의 안 움직이는데 일단 도메인 주소 뭐 블라블라닷컴이라는 사이트라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데 야 지금 6명 들어왔는데 얘네 지금 여기 완전 목매달고 있어. 그러니까 작은 숫자라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동작하는 원리가 이거고 이런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어를 작은 사이즈부터 계속 저희는 작은 성공의 반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성공은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큰 성공으로 키워 나가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거에 빠져가지고 합류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작은 성공이 아니라 한 방에 너무 펀덤 점프를 하려고 막 나는 그냥 페이스북 잡을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돼버려서 나는 주변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엔드게임으로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은 모티베이트 할 수 있는 확률이 확 증가를 하더라고요. 항상 답은 아니고요. 마치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이라서 정답은 없다라고 항상 답은 드리되 근데 작게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개발자라고 한들 컴퓨터 프로토타이핑 찍는 거는 워낙 배운 사이트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영역에까지 공부를 안 하면은 사실 그 프로토타이핑 하는 것보다 뒤에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5만 가지 이슈가 진짜 더 머리 아픈데 이것도 못하면 사실 그건 더 못할 거라서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도 럭키하게 CTO나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이 초반부터 붙으면 너무 고맙죠. 근데 그러는 케이스는 많지 않으니까 이제 코딩을 배우면서 이게 HTML이구나 CSS구나 아니면 이게 백엔드에서 로직이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토타입을 찍을 친구를 어떻게 프로토타이핑은 웹 개발 배워서 하셔야 돼요. 네. 저희는 코딩을 교육하는 단체로서 그거는 스스로 하시는 게 되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조차 안 되면은 사실 되게 힘든 게임의 시작이라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한 분에 질문씩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옆에 있어요. 네, 저희가 마이크가 최대한 끄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리로딩 되는데 한 1, 2초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자로 창업하기 네. 프로토타입을 배워야 되는 게 요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명 지원해서 1000명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네, 해외에 비슷한 사이트 뭐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해외에는 이런 부트캠프 스타일의 코딩 교육 기관이 오프라인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많이 있고요. 뭐 해크 리액트나 이런 데는 3개월에 1000만 원씩 받거든요. 저희도 원래 3개월에 1000만 원 받고 싶은데 시작을 제가 너무 쫄아가지고 무료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30명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무료로 하겠습니다를 해버리면서 지금 6년째 무료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되어버렸고요. 사실 배울 수 있는 사이트는 외국의 제일 핫한 뭐 유다시티나 코세라나 코드 아카데미 같은 검색해보면 제일 탑에 나오는 사이트에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코드 아카데미는 한국말로도 뭐 HTML, CSS는 잘 되어 있어서 배우는 게 좋고 외국에 직접 가가지고 수업 듣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코세라, 다 영어예요. 코세라, 유다시티, 유데미 뭐 이 정도 되게 핫한 조단위 기업인데 거기서 수업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시간이 없는데 네, 2분 정도만 딱 더 받겠습니다. 저쪽 끝에 계신 분 한 분과 그다음에 저희 스텝도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셔서
스태프분 질문까지 마지막 두 분 받고 저희가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학교에 일반인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도 사례를 약간 학교에 물어보신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인이나 직장인 대상으로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2월 말에 아마 직장인 대상, 온리 직장인 대상으로 아마 2월 말에 이건 유료고요. 저희는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유료 수업을 열 생각이고, 사실 근데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 맛을 받냐 안 받냐가 되게 커가지고 대학생들은 돈 맛을 아직 안 본 상태라서 월 20만 원, 30만 원, 와 이 정도면 충분히 생활하고도 남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휴학을 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들 야 월 지금 얼마 받는 거 이거 없어진다? 와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직장이 첫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사가 오늘 회식이라고 그래버리면은 수업을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한 번 수업 놓치면 뒤에 따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빡세게 돌아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인들 저희가 8월에 한번 돌리기 시작했는데 8월에 돌린 게 저번 주에 수업이 끝났어요. 원래는 5주 만에 수업을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누구 빠지고 또 누구 보충하고 누구 빠지고 또 보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6개월짜리 대규모 프로젝트가 됐고요. 직장인들은 또 대학생들은 커뮤니티 베이스로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공부할 수 있는데, 직장인은 판교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또 저는 뭐 동쪽에서 왔어요, 서쪽에서 수원에서 만나요. 너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굉장히 적어져서 그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막 1시간 반 이래버리면 퇴근하고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치고.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코딩 수업을 하는 거는 진짜 만만치 않다라는 학습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 그거를 어떻게든 뚫고 나가는 거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2차는 2월 말쯤에 한번 유료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텐데, 주의사항은 망할 수 있거든요. 망해서 이제 아예 과장 광고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럴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항상 조심하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인 클래스 열었을 때 지원자는 몇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 뽑아서 일단 1기를 돌렸고요. 두 번째들도 2기를 뽑을 때도 20명 내외로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은 이렇게 수업하면 된다고 답을 찾으면 그때 대규모 확장을 쫙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은 저희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없어진 그 포드라이언 통해서 3년 전에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궁금한 게 이제 질문이 계속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퍼블릭하게 멋쟁이 사자처럼 할 생각이 없는지. 저희 사실 광고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코드라이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3년 전에 있었고요. 그 사이트 완벽 리뷰해가지고 3월 말에 코드라이언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사실 6년째 비용리는 사실 말이 안 돼서 올해 초에 폐업 신고서를 들고, 이제 저희는 그 과학기술 어디고? 아무튼 거기 산하의 비영리법인인데 이거 폐업해야겠다, 그냥 딴거 해야겠다, 그냥 비트코인이나 투자나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폐업 신고서 들고 저 코딩 교육 안 할래요 했더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시 코드라이언이라는 사이트를 1년째 넘게 2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2년 동안 개발한 거면 저 퀄리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아마 3월 말 4월 초쯤에 퍼블릭하게 오픈할 생각이고, 이거는 저희 비영리는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영리로 이제 수익화 시켜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이렇게 저희 미래를 홍보하면서 제 강의를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이럴 생각도 없었어요. 네. 여튼 시간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